자,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예.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 이제 시대를 예.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제 이 통합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끝났습니다. 예. 이게 이제 통합이 참 좋은 거죠. 그렇죠. 좋은 거지만 안타까운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 부분 한번 이야기를 좀 짚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생각은 뭐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핍박받고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권력을 잡고 나와서는 똑같이 그들처럼 정치적으로 또 보복을 한다든지 핍박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이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생각 자체가 이제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그 상대방 세력들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본인 스스로 뉘우치고 성찰을 하면 괜찮은데 웬떡이야 하면서 그 악의 뿌리를 없애지 않고 그렇죠. 그대로 그 뿌리를 잘 갖고 있다가 예, 예. 기회가 되면은 또 뭔가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같이 예, 가져가려 예, 하는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문제였죠. 그렇죠. 저쪽에서는 그걸 전혀 감사해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야 우리가 오히려 더 갑이야. 예. 조금만 기다려봐. 자 이게 예. 그 다음 정권에서 바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이 이제 제일 유명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나오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그렇죠. 5월이 사실은 서거 16주기입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 5월 한 23일 날 봉화마을 아마 그거 할 건데.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이제 재임 기간 중에 이제 드디어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전국의 주도권을 잡는 핵심 저력이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전국적인 정당의 틀을 갖추지는 못했거든요. 그랬죠. 그 2000년에 이제 새천년 민주당으로 이제 확대 창단을 했습니다. 예. 근데 16대 총선에서 뭐 그닥 좋은 성적을 좀 내지는 못했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나 어떤 전국적인 정당의 이제 틀을 이제 갖추기는 시작을 했고 이때 이제 2002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대한민국이 그렇죠. 전 국민이 지금도 박수하면 딱딱딱딱 하는 예. 이런 이제 그 월드컵 시즌이 있었는데 네. 어찌됐든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그 다음 이제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때는 민주당 내에서는 피닉제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피닉제. 이인제 바람이 많이 이제 불긴 했는데 이때 이인제를 돕던 권노갑에 불법 정치 자금이 이제 폭로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인제 진영이 살짝 이제 대세라는 쪽에서 좀 수그러드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때 이제 그때는 뭐 하나갑도 나오고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맞죠. 광주 직전 그 여론조사에서 노무현과 이회창의 양자 구도일 때 노무현이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그 반전을 일으켜버리죠. 강주에서 그래서 그 유명한 그렇죠. 예 충장로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나면서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이제 팬클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노사모. 네, 이렇게 열성적인 지지 운동이 불어나면서 이제 일명 이제 노풍이라 그러죠. 노풍이 이제 선거의 핵심적인 이제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갑니다. 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의 50 청산 또 5.18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했다. 뭐 이런 이제 성과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갑자기 이제 노무현 바람이 확 불죠. 그러니까 이인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낙연 이재명처럼 뭐 본인이 거의 이제 경선에서 그때만 해도 노무현 정치 세력이 아주 낮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인재는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인재는 상당히 오랜 생활 정치를 하면서 그럼요. 민주당 내에서도 세력도 상당히 사실은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인재가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제 노무현 바람이 불고 그리고 이제 김대중 노무현의 이게 전설의 어떤 연설 능력이 있거든요. 그 지금도 해자되는 그렇죠. 그 자익 사상을 했던 내가 장인어른을 이 유명한 그리고 그렇죠? 이게 이제 TV를 통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청하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연설을 할 때 본인이 글을 다 만들고 즉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글을 말로 풀어내는 연설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수십 년 동안 본인이 감옥에 있으면서 책도 많이 읽고 정치적이나 어떤 그 정치관 이런 분야에서 상당한 가진 내공을 그렇죠. 미리 다 글로 써놓고 지식의 그때 분위기를 보고 맞습니다. 만들어 가서 흡입력 있는 연설을 만들어냈다 하면은 반대로 노무현 같은 경우는
부산 상고를 나오고 그다음에 그 법조인 생활 잠깐 하고 고시를 했죠. 예, 그리고 판사. 나서 이제 그 야당 정치인 생활을 변호사 오랫동안 하고, 했고 예.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도 했지만은 또 떨어지기 또 네, 부산에서 네. 많이 했고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말로써 풀어놓고 나중에 글을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러나 두 분의 공통점은 연설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글을 써서 말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글이 좀 말이 약간 정제된 언어 위주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평이하면서도 쉽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많이 썼죠. 그래서 가볍다는 표현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네. 많은 서민들이나 대중인들에게는 흡입력 있는 자, 연설 능력을 가지고 제가 있죠. 아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소위 말해서 기득권 카르텔 예. 얘기가 불거졌던 게 예.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예. 노무현 대통령이 또 했어요. 예. 기득권 카르텔을 정면 돌파하겠다. 예. 검사와의 대화.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그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반발이 심하니까 그렇죠.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애들이 이제 드디어 소위 말해서 우리는 기득권 카르텔에 속해 있는 이제 반발을 한 거죠. 감히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대통령 빼고 그 주위에 이제 권력의 핵심의 축의 변화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때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 모든 행정기관들, 사법기관들을 자유당 시절에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들이 다 권력의 중심이었고 박정희 시절 때는 군부가 어떤 권력의 중심이 되면서 이제 경호실이 하고 군부가 중심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시절 때는 노태우 시절에는 국가안보 안기부하고 이제 군에 좀 중심이 축이 됐었고 보안사 출신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군부 세력이 이제 약화되면서 그래서. 권력의 중심이 어디로 갔냐면은 이때 이제 검찰로 간 거죠. 이제. 검찰로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그 뒤에 수십 년 동안 권력의 가장 핵심을 가지고 있던 사실은 된 거죠. 이 정보사 안기부에 네. 정보기관의 힘을 빼려고 검찰이 힘을 실어준 게 그렇죠. 결국은 얘네들이 그렇죠.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낸 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한 20년 동안에 검찰이 권력의 핵심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적인 정치 제도 하에서는 상호 견제와 균형이 조화가 중요한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예. 했냐면 이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예. 자,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5년 동안 잘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평화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어요. 생각해 보면 정권이라는 것이 자로 갔다 물은 자 쪽으로도 흐르고 울 쪽으로 흐른다 예. 하면서 결국은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고 결국은 저쪽 이제 이명박 예. 전 대통령이 예.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2007년도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뭐 레임덕 이런 부분들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뭐 국민의 어떤 여론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때 뭐 언론들이나 기득권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죠. 그리고 이제 이명박이 어찌됐든 간에 당선이 됐는데 경제 살려준다고 이때 하니까. 이제 그렇죠. 네. 상대 후보가 이제 정동영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냐면 선거라는 것은 구도가 한 구도가 3분의 2 중요하죠. 정도 60%를 예. 차지하고 예. 인물 경쟁력의 30% 차지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캠페인이 한 10% 정도 이렇게 보수가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구도 싸움에서 이명박이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부동산 정책 실패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끌고 나온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자신의 경력을 끌고 나오면서 뭐 경제를 살리겠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747. 저는 뭐 이렇게 그죠, 이런 747. 공약들을 가지고 이제 나왔고요. 근데 이미지로는 저는 이제 그 국밥, 예. 국밥 할머니, 네, 서민 뭐 예. 코스프레. 국밥 한 그릇 그것 때문에 저는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때도 재밌던 게 이명박과 박근혜가 당내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합니다. 아, 그렇죠. 이때 이제 불거져 나온 게 이제 BBK. 네. 절대 본인은 아니라 했지만 나중에 이제 BBK가 실소유주라는 게 드러나긴 했지만은. 사실은 맞는 이야기였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 그 당시에서는 박근혜가 이제 선거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맞습니다. 어쨌든 뭐 천막 당사들도 하고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상당히 이제 당내 뭐 지지도가 있었는데 1.5% 차이밖에 안 돼요. 이때 어찌됐든 간에 이걸 하면서 이제 그 대통령의 이제 이명박이 당선이 되는데 이때의 대선에서는 굉장히 네거티브가 심했습니다. 네, 서로가 상대방을 헐뜯기 위한 네거티브가 좀 심했고 그리고 이때는 뭐 창조한국당
예, 뭐 문국현, 예. 민주노동당 권영길, 예. 그리고 끝까지 욕심을 놓지 않은 이회창, 무소속까지 예, 예. 해서 치열한 이게 대통령 됐는데 선거를 해서 어찌됐든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그 48.67%라는 굉장히 그러면 예, 예. 상당히 해준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이때 정동영이 26%, 이회창이 15%까지 왜냐하면 가져가 버렸죠. 정동영 후보는 여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예. 26%밖에 안 맞았던 그러니까 거죠. 인물 경쟁력에서 약간 좀 예. 부족한 부분이 예. 좀 있었죠. 사실은 근데 이 이명박 예. 전 대통령이 예. 편하게 살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예. 결국은 검찰로 인해서 예.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해갖고 그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돼서 이제 그 원인이 뭔가 한번 살펴보면은 퇴임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보다 지지도가 더 높아요. 그때 인기가 이명박 더 대통령은 많아버렸죠. 그 당시에 뭐 광우병 파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 났었죠.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이 시작 초기부터 지지율이 이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죠. 근데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이 훨씬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미운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압박을 한 거죠. 대통령 기록물 가지고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는 일이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그런 걸로 점점 힘을 받아요. 예. 검찰 기득권 카르텔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가 예.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어받아서 예. 또 박근혜 예. 씨가 예.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제 가장 한 게 이제 이때는 완전히 이제 1대1 구도가 만들어졌죠. 새누리당 박근혜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예. 요때가 이제 안철수가 요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안철수 씨가 이제 서울시장을 이제 박원순한테 이제 양보를 하고 뭐 정권 교체로 해서 이제 중대도 잘 본인이 이제 사퇴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대1 구도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양보의 그렇죠. 아이콘이 되는 거죠. 이때 양당이 99.57%예요. 두 분의 합치면은. 그러니까 이때 제3의 후보가 거의 영향력이 별게 없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때 이제 특이하게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SNS 기동도 댓글 부대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그 나중에 이제 뭐 댓글 문제 가지고 그때 뭐 어느 오피스텔 그때 이제 경찰이 바로 이제 맞습니다. 뭐 이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때 아주 박빙의 승부를 거쳐서 박근혜가 당선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구도는 사실은 양자 구도가 확실했는데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아무 능력도 없고 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정치 인생이 있었거든요. 여당 밀어주는 조직이 있었고 여당도 그렇죠. 후보였으니까. 여당 후보였었고. 근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의 친구로서 민정수석하고 그랬죠. 뭐 당대표라든가 뭐 잠깐 정치인 생활한 거 빼놓고는 이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개인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았냐.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좀 한 있었죠. 3% 차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어찌됐든 간에 뭐 국민들의 선택이니까요. 박근혜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당선이 됐는데 잘 가다가 갑자기 탄핵당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은 본인들의 권력을 대신 사용할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국정 운영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편하게 해줄 수 있냐 없냐 이에 대한 판단 부분이 저는 미스가 좀 있었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요. 87 체제에 의해 우리가 그 당시에 뭐 김영삼 그다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네 번의 선거를 통해서 또 박근혜까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학습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해요. 이게.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87 체제 이후에 첫 탄핵으로 나오는 거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전 대통령이 그렇죠. 이제 체제가 됐고 이때 이제 뭐 이때야 뭐 이제 최근 뭐 기억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왜 근데 이때 다시 안 되고 윤석열 씨로 넘어갔을까요? 그러니까 지난 20대 대선이 이제 윤석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이제 그 각 정당별로 보면은 대선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자기들도 뭔가 있거든요, 이게. 근데 탄핵이 되고 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뭔가 그 다음 카드를 또 내야 되는데
자기 안에 그걸 낼 만한 인물이 능력이 없죠. 있는 인물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게 없다 보니까 뭔가 이제 구도 싸움을 만들어야 돼서 뭐 핍박받는 어떤 이런 게 자기들도 이게 좀 필요한 거죠, 이게.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여당이 그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능력과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갑자기 이제 엄청나게 많은 다수의 여당이 만들어졌거든요. 맞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카드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뭔가 다른 카드를 새로 만들었죠. 왜냐하면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약간 탄압받고 공정상식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예, 무능하고 무식한 윤석열이를 등장하게 만든 거죠.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부에서 빌려 와가지고 쓴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직까지 이제 안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데려온 윤석열도 결국은 또 탄핵을 맞이하는. 결국은 정도를 가지 않으면 그렇죠. 결국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이고 오랜 시간 잘 들었습니다. 예, 뭐 이번 뭐 이제 선거 어떻게 예상 잠깐 하고 끝내시죠. 예, 뭐 탄핵 이후에는 당연히 뭐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이 정권을 잡는 것이 당연한 건데 최근에 이제 분위기로 보면은 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뭐 대단히 높다. 예. 뭐 이렇게 보고 있고 예. 또 당연히 또 그렇게 돼야 되고. 저도 그렇게 되리라고 새로운 생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예. 정말 국민이 주권인 예.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예.